안녕하세요, 줄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방비행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과 라오스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격이 없이 나누어 보았습니다. 그냥 하루에 애들이 먹어 치우는 양이 이 나라 끼부로 따지면은 그냥 평균 10만 끼. 3새끼를 다 먹으면은 이 새끼를 못 먹는 애들이 많어. 그래요? 시골집 애들도 다 그래. 시골집 그런 거 따지면은 애들이 여기 생활 그냥 먹고 사는 거로 그걸 끝이지 돈 모을 생각이 없어. 모으지도 못하고.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. 일거리가 없어. 없죠. 일거리도 없고. 뭐 농사 짓는 것도 보면은 아주 열악하고. 근데 뭐 지네 가족들 챙기는 거는 뭐 아주 1등이야 다 1등. 가족, 친척, 뭐 동네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열일 다 지키고 오니까. 근데 하기는 사회적으로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게 이제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죠. 조금 이제 뭐 그래도 이 나라 애들 영어도 할 줄 아는 애들도 많고. 예. 보면은 이제 걔들이 사무실에 나 호텔에 근무해야 되는 정도 하면은 그 정도 커리어까지 올리는데 한 달 700만 끼, 800만 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 걔들은. 예. 외국인이 봤을 때는 돈도 아니지. 700만 킵, 800만 킵이면 라오스에서 많은 봉급이죠. 그렇지. 선생들이 보통 250만 킵이라는데. 그 한국 돈으로 치면 뭐 한 5, 60만 원 정도. 예. 그 정도 가지고도 얘들은 여유 있게 생활한다. 근데 보통 일반 평균적으로 볼 때 100만 끼 요거 받아가지고 자기 밥값밖에 안 돼. 밥값. 그러면 이제 뭐 어디 집에서 출퇴근하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냥 기름값 어디서 준다. 그러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. 어떻게 삥을 치든지 뭐. 사회 환경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니까. 얘네 이제 공무원들 뭐 경찰들이나 뭐 공무원들도 다 썩어 있어. 그렇죠. 어쩔 수 없어. 돈을 받아야 돼. 줘야 뭐 민원 처리도 다 돈을 줘야 뭘 해결이 조금 빨리 되지. 그렇지 않으면 뭐 몇 개월씩 걸리니까. 그거라도 받아야 먹고 사니까. 그게 이제 공식화돼 있어. 얘들은 뭐 이나 정부 탓하면 안 되는데 얘들 뭐 정부 믿지도 않고 각자 도생으로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. 애지간해 가지고는 뭐 타치도 안 해. 거의 뭐 정부에서 뭐 규제 뭐 난리 못하게 아니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게 마약을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. 많아요. 근데 왜 단속을 안 해, 정부에서? 왜 하지? 가끔 해요. 가끔 해요? 해. 이 시골 동네도 단속 들어가. 시골에도 저 안동네 들어가 보면은 마약 하는 애들 많어. 마약 안 하는 사람이 없지. 조금 있지. 그런 이제 경찰들 이렇게 딱 오면은 그거 잡아간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는 거고. 그 내 새끼니까. 현재상 털어서라도 그냥 못 잡아가게 하는 거지. 그게 이제 그냥 다 돈으로 다 해결되니까. 단속할 거 다 해, 애들도 하기는. 사장님 그럼 여기 라오스가 처음이세요? 해외생활? 네, 나는 처음이야. 몇 년 되셨어, 오신지? 온지 이제 뭐 6월달 돼야 이제 2년 돼. 2년? 그러면 사장님을 봐서는 앞으로 내가 한 2년까지 버텨볼까? 처음 와가지고 뭐 그냥 뭐 이 나라 저기 뭐 정세에 대해서 뭐 여기 지금 현재 이제 거주하고 있는 몇 년씩 된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 듣고 해보면은 뭐 애들이 다 뭐 그 부류가 그렇다 하는 거를 나도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었는데 설마 했는데 예. 겪어보면 그래. 또 애들이 다 거짓말 잘하고 약속 안 지키고. 저 시골 동네
들어가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그냥 그 정서에 맞게 그냥 움직이는 게 그냥 같이. 그 여기 오니까 뻗빛냥 네, 법배냐, 법배.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. 네, 얘들은 뭐 무슨 여기 한국 사장들이 뭐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면 애들한테 뭐 잘못된 거 이제 지적해 그러면 법배냐, 무조건 괜찮아. 괜찮아로 그냥 간다고 그래도. 한국 사람들 얼마나 속 터져. 잘못된 거를 인정을 안 해, 절대로. 저가 잘못했는 거는 못 뺐냐. 인정을 안 해.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, 이런 그 사회 문화, 그렇게 옛날부터 내려온 문화 속에서 법빙량이라도 없었으면 이 사람들 정말 못 살았을 것 같아. 더 못 살지. 스트레스 받아서. 그러니까 못 스트레스 사는데 받아가지고. 이 나라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해요.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절대로. 응, 응. 그냥 내가 그냥 피하면 되지. 그냥 말 안 섞고 피하면 되지. 그 사람한테 야 너는 뭐가 잘못됐어 이런 거를 절대 얘기를 안 해. 그 하다못해 시장 가서 이렇게 이제 내가 물건 살 때는 뭐 40,000달러 그래. 라오스 사람이 바로 옆에 가면 15,000원. 이게 예? 비싸니까 이거 비싸다고 얘기 좀 해줘 하면은 그 소리 안 해. 그냥 딴 데로 가자 그래. 본인이 불이익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 거를 했었으면 싫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냥 싫은 얘기 안 하고 피해버린다. 따지지도 않고. 우리나라 현지인 애들은 뭐 가격을 빤히 다 알잖아. 그렇죠. 또 외국인이 옆에 갔다. 그럼 뭐 한 따따블 이상 부르는 거야. 그럼 그 가격이 맞나 보다 하고 그냥 좀 비싸다. 이거 깎아달라 그러면은 이제 조금 깎아주고. 만씩만 깎아줘도 아유 깎아주네 하고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그것도. 근데 결국은 바가지는 다 쓴 거 현실적으로 애들이 돈이 없어. 없죠. 근데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결혼하셨잖아요. 아니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? 애기는 아직 없겠네요, 그럼. 얘네 동네 들락날락 한 지가 한 1년 넘었으니까 뭐 동네 사람 다 알지 뭐. 이장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결혼식은 안 올렸어도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. 결혼식이나 약혼식을 안 올리고 동거를 하면 신고하면 뭐 몇 번 걸리면 벌금 내고. 그거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이 나라 이제 18살 이하 애들은 그건 100% 걸려요. 미성년자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뭐 한 번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하고 한 사람들은 본인 당사자들만 그냥 인정하고 좋아하면 그거 다. 단순하면 예를 들어서 걸렸으면, 결혼 안 하고 걸렸으면 뭐죠? 돈을 좀 줘야 되겠네, 그냥. 이제 벌금 정도 내야지. 뭐 심하면 4번까지 걸리면 뭐 추방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첫 번째 걸리면 이제 초범으로 해서 한 400만 끼 쌍방으로 문다 그러더라고요. 네. 벌금. 두 번째는 한 1,000만 끼 올라가고, 뭐 3,000, 이제 5,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. 그런데 뭐 경찰들도 다 알아도 그냥 암암리에 그냥 저기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냥.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단속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, 첫 번째. 그리고 그래도 한번 여자가 갔다 와서 이혼한 여자들은 뭐 거의 그런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. 그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제 성년이고 나이도 좀 먹었고 이제 뭐 한 20살 이상 되면은 그냥 인정하는 거 같아요. 이혼을 안 했더라도. 이혼은 해야지. 원래 이제 서류상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라오스 여자를 한 20살 먹은 여자를 만났어요. 근데 이 여자가 결혼을 아직 안 했어. 한 적이 없어. 이 여자하고 같이 동거를 했어. 그래서 걸렸어. 그런 경우에. 걸렸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협의된 게 없으니까 서류상이고. 그렇죠. 예. 결혼도 안 했고 약혼도 안 했고. 물거죠. 벌금 물어야죠. 그래 또 걸리면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외국인이 이제 만약에 얘들이 이제 그 서류 저기를 할 때 너 결혼 증명서 뭐 가족 관계 이거를 서류를 제출해라.
했을 때 뭐 주인이 한국에 거. 그러면, 그거는 이제 불법으로 무조건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안 되지. 그거는 무조건 얘들도 법적으로 그거 그렇죠.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도 이혼했다거나 혼자인 경우에는 혼자인 경우는 그냥 넘어갔습니다. 나는 그 어느 보니까 뭐 심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한 번 걸리면 얼마, 뭐 4번 걸리면 추방. 그게 이제 그땐 여기도 접근을 했으니까 애들 뭐 어디 술집 다니는 애들, 뭐 갱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만 접촉을 했으니까 이게 문화 자체가 그게 다 불법인데 그게 그렇죠. 전체가 다 불법이죠. 응. 그런 애들하고 접촉했을 때 이거는 단속이 들어간다고 애들. 그거는 뭐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뇌물 먹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성매매니까. 예. 이게 다 불법이잖아. 그렇죠. 다 불법이죠. 그래서 이 나라에서 진짜 성실하게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불법적인 거 안 하고 성실한 이제 살라고 노력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애들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해요 또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말 그대로 우리하고 문화나 약간 풍습이 틀린 거지. 그렇지. 다 사람 사는 동네인데 그 뭐라 그럴까 사람 사는 그런 건 다 어느 정도 생각은 다 똑같을 텐데. 진심이 통해야 돼. 자기 서로 저 사람이 진실성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을 했구나. 이런 게 보여줘야지. 애들도 뭐 워낙 돈이 없으니까 저 외국인 저 언제든지 떠날 사람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다고. 네.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. 그러면 만나는 동안 최대한 돈 빼내자. 그렇죠. 그게 주 목적이요. 그게. 안 가질 수가 없어. 안 가질 수가 없지 참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는 와가지고 애 낳아놓고 간 한국인들이 많다고. 그러니까 내 평생 너하고 살 거고, 한국에 돈 존나 많다. 이렇게 실직장 보면 개뿔도 없는 놈들이 그렇게 구라쳐가지고 거짓부려. 그러고는 재미도 안 지고 가버리고.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 나빠지고 한국 사람 욕먹고.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돈을 잘 쓰니까 그래도 좋아해. 애들. 여기 오니까요. 돈 제일 잘 쓰는 놈들은 중국 놈들이던데. 중국 놈들은 걔들은 돈 쓴 만큼 그냥 악착같이 피를 빨아먹고. 걔들. 그래요? 그럼. 걔들은 단속 얼마나 하는데 어디 꼼짝도 못하게 집에. 저기 라오스 저 정부에서. 아니. 그럼. 여자애들 데리고 사는 사람에서 여자애들을 함부로 어릴 예출도 안 해. 뭐 절대로 못 돌아다니게 같이 다니고. 또 정부에서도 중국 사람들은 겁나가 건들도 뭐하고 못 건드리지. 한국 사람만 봉이다 봉. 중국 사람을 못 건드려? 중국은 뭐 법적으로 해도 그냥 이 새끼들 배째라 하고 그냥 해도 함부로 못 건드려. 중국 놈들은 그냥 해도 그냥 못 건드리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착한 거야. 엄청 착한 거. 이게 착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건데. 아니 힘이 없는데 뭐 어떻게 뭘 힘이 없어. 아니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양심이 그렇죠. 그거지. 잘못했으니까 그냥. 야, 중놈들은 가슴에 얼굴에 철판을 깔은 거고. 걔들은 완전히 라오스 정부를 아예 우습게 그냥. 응? 이들은 우리 여기 와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중놈들이 와서 웬만한 큰 상가들은 전부 다 중놈 다 있고. 비엔티엔도 마찬가지고. 뭐 루앙파랑 하니까 뭐 거의 그렇더라고요. 걔네들 되게 재밌어. 막 둘이 말하다가 그냥 바로 싸워. 누구하고? 중국 사람 싸움 많이 하잖아요. 많이 우리 한국 사람은 기껏 해봤자 말장난밖에 안 해. 그러죠. 안 근데 싸우죠. 중국 애들은 주먹으로 싸워. 누구? 걔들은 현지인하고? 자기들끼리. 지들끼리? 자기들끼리 싸워. 여기 방배행에서도 그 새끼들은 이거 뭐 쇠파이프 이거로 다 찍어버려. 네, 그걸 돈으로 다 주면 해결해. 근데 그 나라에서도 그래. 그렇게 싸움이 죄가 아니고 그냥 싸워. 근데 여기서 한국인이 버텨나갈 수 있는 거는
내가 뭐 육체적으로 뭐 힘이나 뭐 이런 게 없어도 깡다구만 있으면 살아. 근데 그럴 배짱이 안 되지 다. 벌써 한국의 처자식도 생각해. 뭐.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죠. 그렇지, 그럴 이유는 없는데.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오래전에 이혼하고 혼자니까 베트남에서 4년 8개월 살다가 여기를 넘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연민의 정에 약해. 정에 약해.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이걸 끊지를 못하죠. 끊지를 못하고 질질 끌려간다. 예. 근데 이 나라 애들이 그거를 제일 잘 파고들어 또. 이 사람은 뭐 내가 조금만 저기 떠날까봐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계속 빨리는 거야 이게. 나이 어린 애들도 그래. 15, 16살짜리 어떻게 알고 있냐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라오스 여자들만 뭐 원천적으로 그렇다, 뭐 원래 애들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지 말고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만드는 한국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일을 저질러 놓고 간 사람들의 책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. 이렇게끔 해놓고 애 낳아놓고 그냥 가서 연락도 안 하고. 그게 이제 계속 얘들도 속은 거지. 지들도 그러니까요. 거짓말을 잘했는데 얘들도 뭐 외국인한테 속은 거야. 나하고 평생 살겠다고 응? 달려들더니 뭐 애새끼 낳아놓고 한 몇 년 그냥 살다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- 책임도 안 지고. 애들이 그런데 뭐 떠난다 그래서 그거 뭐 아쉬워하지도 않아 또. 애들 문화가 그래 또. 저 닭들은 자연부화 해가지고 알 품어가지고. 팩기 관리는 애미가 엄청 잘하는 얘는 7마리. 그러니까 라오스 여자나 라오스 닭이나 똑같구만. 게 모성애가 엄청 잘해. 베트남도 그렇고요. 여기도 그렇고 보니까 이혼을 하면 남자애들은 신경도 안 써. 뭐 한국처럼 뭐 남자는 저기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순놈 역할만 충실하게 하고 다 떠나버리면 여자가 그냥 다 책임지고 뭐 한국처럼 뭐지 이혼하면 뭐 받는 거 있잖아. 미자료하고 뭐 애들 양육비 그거 이런 건 청구하는데 아예 그런 제도도 없지만 예. 그런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 애들은. 저는 또 애들을 또 입양도 시켜서 키워요 애들.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새끼 못 나오고 이제 네. 들여오는데 여기는 그런 문화하고 이제 차원이 틀려. 그러면 입양을 하면 내 자식까지 잘 키워요? 내 자식 같이? 그냥 키워가지고 얘들도 입양할 때 돈 주고 사더라고. 돈을 주고. 그래요? 돈을 주고 사. 좀 이제 웬만큼 먹고 살만한 가정이겠지. 아니 못 살아도 사더라고. 못 살아도? 자식이 없어서? 잘 사는 집에서 뭐 잘 사는 집으로 입양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못 살아도 입양을 해. 자식이 없는 경우? 내 자식이 있는데도. 있는데도? 그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애들도 있어요. 그래요? 한 십몇 년만 한 14년 15년 요 정도만 키워놓으면 다 써먹으니까. 그 써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, 그죠? 근데 이제 좀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이 나라 현실이라. 그거를 뭐 짐승 키우듯이 그러니까. 돈의 가치로 생각해 애들. 그러니까 이 나라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. 그렇다. 애기 때 그냥 피덩어리 이렇게 입양하는 거 보면 복불복이야. 여자애 같으면 새끼 때는 모르잖아. 이쁜지 뭔지. 그렇죠. 예. 키워가지고 이쁘면 돈의 가치가 상당한. 좀 슬픈 얘기다, 그 얘기는. 그렇지. 여기 현실이 그러니까. 사장님 원래 한국에서는 어디서 사셨어요? 천안. 천안? 저는 대전.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여기서 말 그대로 저도 이제 원래 그런 생각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좀 떠나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사장님이 이제 여기다 뼈를 묻으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네. 한국에서 뭐 어차피 평생을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요? 그러셨구나. 사랑도 실패하고 별로 이제 하긴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굳이 없네요.
뭐 한국에 있어 우리 이제 뭐 다 퇴직하고 뭐 나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일할 때도 없고 뭐 노가다 한국, 현장 맞아요. 한국 가면 할 일이 없어요. 노가다 현장 가서 늙은 놈이 가서 있는 것도 참 그것도 참 처량해 보이고. 아, 그리고 한국 가면, 예를 들어서, 한국 가면, 우리하고 이 젊은 친구들이 놀아놔줘요. 놀아주긴 뭘 놀아주고 뒷방 늙은이 그러니까. 친구들이지 왜 새끼들이. 그러니까 한국,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프면,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근데 하는데, 몸 아파서 들어가면 더 찬밥이지. 그렇다고 여기서 있으면, 하긴 뭐 우리나라는 그냥 의료적 그래도 네. 많이 의료 기술이 발전해 뛰어나니까. 뭐 영세민 저기 해서 그냥 네. 그거라도 받아먹고 살아도 되는데 참 그것도 참 불쌍한 일이야. 그것도 참 사람 같지도 않고 누가 이 시골 동네도 인심이 얼마나 각박해졌냐면 한국이요? 예. 뭐 내 이웃에 그냥 뭐 이 친구가 살고 있다. 몸이 아파서 맨날 죽어나 있다. 누가 돌봐주는 사람 없어. 근데 면에서 이제 사회복지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네. 일주일에 한 2번씩 뭐 방문해가지고. 먹을 거 갖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해외를 안 이게 하는데. 이제 뭐 내 뜻대로 되냐고. 그렇죠. 이제 나이 먹으면. 안 되지. 힘들은겨. 저는 이제 한 34년을 구청에서 공부를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, 퇴직금만 해도 뭐 연금 많이 나오겠네. 아, 연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냥 지금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는 돼요.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했으면 뭐 최하 250 이상은 나오잖아. 그러니까 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니까 그래 이제 사는데,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야, 퇴직한 다음에 뭘 할까 고민을 했어요. 그랬는데 한국에 있으면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겠더라고요. 나는 자연인이다. 저기 오지 가서 집 하나 짓고. 근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렇지. 그거 아무나 못. 저는 특히나 또 뭐 어디 가서 뭐 농사 짓고 이런 거 못하고, 손재주도 없어서 못하고. 내가 항상 이제 한 40대, 50대 때 생각한 게 우리 선산이 그 세종시에 그 제일 높은 산이 있어. 세종시요. 예, 예. 운주산이라고. 아, 예, 예. 거기 보면은 이제 골짜기가 쫙 거기 좋아. 아주 우리 그냥 선산이 한 45만 평 정도 되는데 나는 저기 들어가서 산다. 응? 옆에 그냥 골짜기 흘러내리고 거기다 이제 포크레인 받으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산다 한 게 그 실천을 못하고 그냥 여기로 떠나온 근데 거야. 왜 라오스를 왜 오셨어요? 응? 처음에 여기로 오시게 된 동기. 아 그거는 이제 3년 전에 동생들 두 놈하고 이제 셋이 태국에 놀러 왔다가 아유, 라오스 잠깐 한번 넘어갔다 오자. 그래가지고 여기 뭐 한 2박 3일 하고 갔지. 그때 이제 여자 아가 그냥 예? 이쁜 팍 달라붙어 애교 떨고 그러는데 그거 나는 거기에 그냥 팍 꽂혀가지고 또 여기 뭐 버기카 타고 한번 싹 돌아본 게 예. 그게 눈에 선한 거야 그냥 한국에서. 일단은 풍경은 아름답잖아요. 아름답. 그때는 뭐 라오스 뭐 실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냥 겉모습. 자연 풍경만 풍경하고. 보고, 야 기가 막히다 이게. 그리고 여기 뭐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돈 조금만 가지고 들어오면 살겠다. 살겠다 해고 그냥 6개월 만에 그냥 결정 내려가지고 와버렸어. 짐 싸가지고 오시고. 예, 우리 친구들이 뭐 베트남이고 뭐 어디 태국이고 많이 놀러 다녔던 놈들이 이야기하더라. 야, 너 거기 가서 뭐 해 먹고 살겠나? 거기 다 사람 사는 데인데 그냥 뭐 있는 거 가지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거 다 쓰고 들어오면 되지 뭘 걱정이냐. 근데 그러면 사장님 오셔가지고 3년 됐다고 그러셨잖아요. 후회하신 적은 없어요? 1년 동안은 네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네. 이 사람도 갑갑하지. 우리나라 살기는 무지하게 좋은 나라. 그렇죠. 편하고, 예. 편하고 인프라 얼마나 좋아. 예. 생활은 뭐 하기가 진짜 편한데 뭐 무지하게 열악하지. 뭐 하다못해 내가 필요한 거 뭐 사고 싶어도 어디가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. 없어. 아무리 눈을 맞아요. 쳐다봐도 예, 없어요. 예. 그래서 야,
그거를 딱 생각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이제 10대 때만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그때 시절이 이제 확 떠오르면 클로즈업이 되는 거야? 나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컸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좀 이제 생각이 이제 조금씩 바뀌었지. 아, 여덟 저 시골 동네 그냥 거기 들어가고 농사 짓는 거야. 한국이 농사 발전한 것도 우리나라도 뭐 6, 70년대 엉망이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때. 예. 그때 시절을 생각해서 이제 여기 농사 기술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줘야 돼. 아, 그렇게 이제 마음이 돌아섰지, 내가.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계속 시골 동네에 들어가. 보면 이건 뭐, 우리 70년대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거야, 이거는. 저기다 조금만, 응? 이 대가리 굴려서 해면은 훨씬 수확량도 훨씬 많을. 문제는 내가 이제 자꾸 이렇게 가서 부딪혀서 이렇게 보면은 말도 안 통하지만 이게 없어, 점이. 아, 그러니까, 예. 하다못해 비료를 사다 이거 아, 이거만 예. 뿌려도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거죠. 훨씬 난데 예. 그거 살 돈이 없어. 아예. 아. 그러니까 이게 참 깝깝하구나. 응? 우리가 볼 때는 눈에 흔하게 다 보이는데 그렇죠. 예. 그 자체가 없는 거야. 아, 이렇게 이해가 가더라고.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응? 그냥 연중 내내 더운데 왜 이모작을 못할까? 이것도 보니까 이게 연못, 냇가 물이 예. 저 안에 들어가면 한 11월 달이면 다 끊겨 없어 다. 건기에는. 예. 날라가지고. 예. 그래서 이제 농사 못 짓는 것도 있고. 아, 일단, 그러니까, 건기 때는 물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, 이모작이 어렵다. 그래서 이제 저수지를 왜 이 나라 정부에서 왜 안 만들까?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예. 다 스며버리는 거야, 바닥으로. 아, 예.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는 게 이게. 저기, 그 경유 가다 보면, 제가 살던 그 게스트하우스, 처음에 때 물이 찰랑찰랑 했거든요. 건기 되니까 없잖아. 바닥이 쫙 말라가지고, 없어.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농사 짓는 것도 열악하고, 아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데나 뚫으면 물이 나오잖아, 그냥. 그렇죠. 예. 그걸 해야 되는데, 그게 뭐 하다못해 비료 살 돈도 없는데 그거 관정 뚫을 돈이 어딨어. 그러니까 그렇다고 정부에서 재정이 많아서 그렇지. 뚫어주지도 못하고. 근데 뭐 이 나라가 뭐 쌀이 부족해서 뭐 못 사는 건 아니니까. 아니, 그러니까, 예. 그러면 뭐 정부에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,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야. 학교 교육도 그냥 지가 열심히 공부하는 놈은 그냥 어디로 가르치는데 공부 안 하는 놈이 태반이요. 아, 밤치식 교육이더라고요. 네. 그냥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, 그냥 내비둬. 그렇지.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냥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네. 자식 새끼들은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 허리끈 내서 그냥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때리잖아요. 공부 뭐 하면 선생님이 자꾸 때리잖아. 그때 때렸지. 우리 어릴 때. 예. 근데 여기 애들은 때리는 게 없으니까. 그냥 내비둬, 놀게. 그때는 뭐 선생님을 최고로 쳤잖아 옛날에는. 우리야 진짜 선생님을 그럼 한이가 잘하는데. 부모보다 뭐 선생님을 최고로 쳤지. 저한테 맞고 와도 뭐 어. 부모가 뭐라 하나 말도 항의도 안 못했지. 했어요 옛날에. 근데 지금 뭐 80년대 이후로는 뭐 선생들이 꼼짝 못하잖아 학생들한테. 개판됐지 지금. 아,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베트남에서 사는데, 베트남 애들은 이 카메라를 들고 찍잖아요. 그러면 막 카메라 저쪽 밖에 있다고도 막 들어와서 막 이래. 유튜브 하냐고 그러면 막 좋아해. 여기도 좀 그렇지. 아니요, 근데 여기는 싫어하는 애들이 더 많아. 그래서 여기는 항상 내가 얘기해줬잖아 왜 그런지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된다니까. 그래서 여기는 일반인 애들 몸 파는 애들도 일반인한테 접근 안 해. 둘러라고 들어가면 지나가면 술 먹으러 오러 들어오라. 외국인들은 뭐 자전거 타고 가든가 오토바이 타고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 뭐 먹고 가라 네. 아, 그런 그 시골의 일반인들은 일반인들. 거기서는 뭐 정서가 그냥 외국 사람들 그래도 응? 우리 집에 한번 들어왔다 가라 이거는 괜찮아. 근데 이제 한국의 몇몇 사람들 이 작업하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경계 대상이지.
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. 아마 이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들으면 엄청 섭섭할 텐데, 처음에 이제 여기 와서 만났는데, 엄청 작업을 해. 지나가는 여자한테 작업을 해가지고, 근데 그 여자를 그날 해치우고, 또 다른 날, 그 다음날 다른 여자로. 그런 게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, 야, 그냥 그랬는데, 저 친구 재밌다 그랬는데,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, 그 안 좋게 보이지. 네, 저러면 안 되는데. 왜냐면, 아무리 그래도, 아무리 우리보다 후진국이고, 어렵게 살아도 라오스 사람인데, 지금 이제 뭐 선생님이 얘기한 게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일단 요 라오스 사람들을 밑으로 보고. 개무시하는 거야. 예, 개무시. 그러면 안 되거든.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, 야, 이게 아니고, 얘네들도 인격이 있고 사람인데, 내가, 그래서, 야, 그러지 말고, 한 여자를 이렇게 해서 그 여자한테 좀 네가 가까이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, 그래라. 이것을 하지 말고. 나 안 돼, 그래서. 그런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야.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여기 와서 몇 놈이라도 잡아먹고 가자. 이런 속담이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도 소용없을 거고, 또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고,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연락 완전히 차단해버렸어. 와도 연락 안 받아.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더라고. 그 형님 왜 자기 전화 안 받냐고. 내가 얘기를 안 했어. 내가 얘기하자 말아라. 좀 그게 이제 혐오감 느끼지. 좀 시간이 지나면. 라오스 애들이 불쌍하더라니까요. 여자애들이. 그리고 불쌍한 건 둘째 쳐놓고 저렇게 하고 다니면 한국 사람들이 욕 태비기로 먹을 텐데. 근데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게 죄의식을 못 느끼고 모르니까 몰라. 그렇게 하죠.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이거 하는 거는 로맨스라고 생각해. 그럼 뭐 내 능력이지 이거지 그냥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고 또 저놈은 내가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. 그렇지 그거 그 얘기잖아. 이 짜증나 나도. 그래서 더 듣기가 싫어. 그게 제일 재밌는데 뭐. 그러니까 여자 꼬시가지고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데 일반인, 그게 일반인. 이제 우리 이제 좀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 쓰레기지 저거 뭐냐. 그래, 와가 뭐 여자 오토바이 사주고 집 사준다 하고 뭐 소 사준다 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주 그 나쁜 거지, 사실은. 근데 그걸 사람 보고 나쁘다 할 필요가 뭐 있냐. 자기 돈 많아가지고 사는데 뭐. 결론적으로 그게 오래 지속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. 라오스에도 이제 팝 그러고 뭐 나이트 클럽. 클럽 이런 거 많거든요. 많죠. 그런데 가가 이제 여자 꼬시 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고 뭐 잠시 사귀고 뭐 이러는 그렇지, 재미로 오는 한국 사람이 많아요. 그러니까 라오스 오는 목적이 그거야. 거의 뭐 90% 이상이 다 맞아요. 목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방배행 오지도 않잖아. 비엔티엔에서 있으면서 늘 근데 클럽 다닌다. 저도 유튜버를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걸 조작을 해요. 그래. 라오스 여자들이 이쁘다, 순진하다, 순박하다, 잘한다. 그래서 한국에서 손님이 오게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영업행위를 해서 돈 벌고. 순박한 거 없어. 안 순박하죠, 절대. 그런데 그거를 유튜버들이 그냥 조장을 하는겨. 인도 조심해야겠니 샤워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올리지 말고. 만달레에서 지진 났다고? 만달레. 만달레가 어디야? 인도? 미얀마 난리 났는 거 있어요. 어디를. 어? 사람 많이 죽었어. 인도? 미얀마. 미얀마. 여기 지금 지진 일어나가지고 난리야. 오늘 라오스 방비행에서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과 두서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라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대화 내용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